고추 뿌리를 이렇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뿌리를 이제 누가 죽이는 줄 알고, 누가 공격하는 줄 알고 뿌리를 막 뻗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찢어줍니다. 상처 조금만 주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잣대는 50cm인데요. 이걸 재 가지고 한 반뼘 정도 더 가가지고 이제 심으면 되겠죠. 그러면 딱 60cm입니다. 60cm. 고추 심는 시기가 뭐 오늘 5월 2일인지 3일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4월 중순 이후에 다 심어 버렸거든요. 저 밑에 들판에도 거의 다 심었어요. 저보다 훨씬 일찍, 뭐 저번 주 저저번 주에 다 심었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아침 최저 기온이 3도였습니다. 아랫개도 그랬고, 그 밤에 추워요. 그래 겨울옷 입고 있었거든요. 여기 해발 고도가 높아 가지고 그렇게 그 온도가 밑에 있는 거하고 틀립니다. 밑에 들판에 하고 한 2도 3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일기예보에 뭐 3도이라면 여기는 2도입니다. 2도 1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종을 그 종묘장에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빨리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갖고 왔는데, 심으려고 하니까 자꾸 추운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고 밤에는 이불을 덮어줬어요. 공기는 통하게 하고 이불 덮어가지고 춥지 않도록. 그래갖고 지금 일주일 이상, 제가 제일 늦게 고추 모종을 갖고 왔는데 일주일 이상 재웠어요. 이불 덮어가지고. 그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특히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농약 안 치시는 분들 있죠. 저처럼 농약 안 치시는 분들은 이게 10도가 돼야 됩니다. 10도 최저 기온이. 저는 10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내일하고 모레는 또 비가 온답니다. 그런데 안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 내일은 최저 기온이 괜찮고요. 모레도 괜찮은데 금모레에 또 8도가 되더라고. 8도. 8도면 여기에 6도, 5도, 6도거든요. 그러면 5도면은 이 고추가 열대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위를 사람보다 더 많이 탄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번 얼어버리죠. 추위를 한번 타버리죠. 그러면 약해집니다. 그럼 안 그래도 농약을 안 치기 때문에 병충해에 약하잖아요. 병충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모종 자체가 약한 상태에서 심겨지면 이걸 하기가 키우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최저 10도를 기준으로 9도, 저 같은 경우는 10도 하는 이유가요, 8도 9도 뭐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5도 6도 이라면 절대로 심으면 안 됩니다. 최저 기온이. 그런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일기예보에는 6도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온도는 3도였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1도였다 이 말이죠. 2도 낮다 보면 밑에하고 상당히 틀리니까요. 그러면 얼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저께 심었으면 아마 냉해 입었을걸요. 그러면 이제 벌레가 달라들면 이게 약하기 때문에 병이 금방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늦게 심어도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5월 중순에 심었거든요. 5월 13일인가 14일 5월 아무튼 작년 영상이 있으니까 그때 엄청 더웠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심었는데 우리 마을에서 우리 고추가 제일 컸거든요. 열매도 엄청 달리고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비가 그렇게 많이 50일 동안 비가 왔거든요. 다른 노지 밭에 있는 우리 면 단위에서, 다른 데는 모르겠고 면 단위에서 고추가 다 녹아버렸어요. 노지에서는. 작년에 나온 거는 거의 99% 하우스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요, 그 비를 견뎠습니다. 작년에 우리 고추는 요 노지에서. 그런데 재작년 또 영상도 또 있는데요, 재작년 영상을 보면요,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영상을 보면 똑같은 밭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밭에 또 심고 또 심었다 이 말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도 견뎠다 이 말이죠. 늦게 심으니까 그만큼 건강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농약 안 치시는 분들은 고추에 농약 안 치는 경우는 없죠. 이건 막 농약 구덩이에서 산다 보면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안 됩니다. 근데 농약 안 치고 저처럼 친환경 약재를 만들어 갖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거름, 좋은 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선 심을 때 절대로 10도를 기준으로 심어야 됩니다. 최저 기온이 하루 중 제일 낮은 기온이 10도 이상이 되어야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일 비가 잡혀 가지고 할 수 없이 심고 있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토마토 심었던 것인데 여기에 고추를 심고요, 저기는 토마토를 계속 심고요. 토마토도 계속 연작입니다. 왜냐, 땅을 황폐하게 안 만들었다 이 말이죠. 왜? 농약, 비료 이런 걸 안 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기에 뭐 부식산, 랑베나이트, 그 다음에 뭐 해조 추출물, 또 유황 이런 게 막 들어갔죠. 앞에 영상에 있는데요, 고추에도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고추에도. 왜냐, 열매잖아요. 저기는 씨를 뿌려놨거든요. 씨. 아까 고추를 찢어줬잖아요, 뿌리를.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토마토를 키워보니까 씨를 뿌린 것이 모종 심은 것보다 훨씬 건강하고 두껍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씨를 뿌리면 거기에서 계속 뿌리를 뻗잖아요. 그런데 모종을 사오면요, 모종 틀 안에서 뿌리가 막 엉켜 있다고요. 그러면 그 뿌리가 땅 속에서 자기 갈 길로 이제 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직파를 하면 발화시키기가 좀 어려운데요,
발화만 된다면 직파가 훨씬 건강하더라 이 말입니다. 뿌리를 쭉쭉 뻗으니까. 그렇겠죠. 양분도 잘 빨아먹고. 그런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고추는 열대작물이니까 제가 발화시킬 능력이 없잖아요. 비닐하우스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사와서 하는데, 심을 때 모종 뿌리를 상처를 주면 깜짝 놀란다 이 말이죠. 누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자기 살 길을 찾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뿌리를 더 빨리 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어느 정도 컸을 때 뿌리 주변을 쇠꼬챙이로 푹푹 찔러줍니다. 왜냐, 그 뿌리를 이제 건드리면 얘들이 적군이 왔구나 이러면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기존에 있던 뿌리에서 다른 뿌리를 계속 낸다 이 말이죠. 활발하게. 그래서 이제 뿌리를 찢어주는 겁니다. 제가 직파를 해보고 나니까 이거 뿌리를 좀 타격을 줘가지고 심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거 심다 보면요, 여자들은 오랫동안 쪼그리고 잘 앉아 있던데 남자들은 쪼그리고 오래 못 앉아 있어요. 쪼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무릎이 아파가지고, 아프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무릎이 좀 아프면 이제 물을 주는 거죠. 이 물은요, 미생물 배양액입니다. 이 안에는 뭐가 많죠. 바닷물도 들어갔고 감자도 들어갔고 부엽토도 들어갔고 배양 중입니다. 근데 아직 배양 다 안 됐는데 물 들어가기 귀찮아 가지고, 그러고 이거 하루 묵혔거든요. 근데 지하수밖에 없어 가지고, 지하수는 센 물이잖아요. 또 그 센 물은 주면 잘 못 먹습니다. 식물이 얹힙니다. 우리도 사람도 찬물 벌컥벌컥 마시면 얹히듯이 식물도 얹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하루 정도 묵었는데, 그래도 감자가루하고 막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이제 다리 아프면 요 물을 주는 거죠. 아무래도 다른 물보다는 좋겠죠. 올해는 처음으로 Y자 틀을 구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거 Y자 틀이죠. 이게 30개 84,000원인가? 우리 같은 빈농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지금 5박스 사다 놨는데요. 여기도 고추밭이 있지만 저 밑에도 또 고추밭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5박스 갖고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5박스만 사다 놨는데, 그것만 해도 거의 50만원이죠. 84,000원이니까 5박스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요걸 먼저 꼽고요. 이제 줄을 한 개 쳐놨죠. 줄을 하나 쳐놨습니다. 왜 쳤냐 하니까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심으려고. 그럼 나중에 한참 자라면요, 쭉 내려와 보면 일직선으로 쭉 서 있으면 보기가 좋아요. 그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딱 오면은 차렷 이러면 줄 쫙 서 있잖아요. 그러면 꼭 차렷하면 말 듣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래서 일직선으로 심습니다. 처음엔 좀 귀찮더라도 한 줄을 먼저 쳐놓고, 그리고 이제 바람이 많이 부니까요, 요렇게 이제 줄 한 개를 더 쳐가지고 잡아줄 겁니다. 내일 바람이 초속 6m, 그럼 여기 산이니까요 8m 10m 막 이렇거든요. 여기는 쇠덩이도 날아가잖아요. 그 쇠틀 저번에 날아간 거 한번 찍었었는데, 그것도 날아갑니다. 산바람이 부니까. 그래서 요렇게 일렬로 쫙 세워 놓으면 보기가 좋잖아요. 나중에 다 자라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요 두둑 폭은요 1m입니다. 골 폭은 60cm. 그런데 요 1m 한 80cm 이래 갖고 2개씩 심잖아요. 안 됩니다 그거. 그리고 요 폭 있죠, 폭. 요 폭 60cm입니다. 볼까요? 한 뼘, 두 뼘, 세 뼘, 60cm거든요.
그 60cm씩 주니까 보통 30cm 주더라고요. 저는 2배. 작년에도 요렇게 했는데요. 확실히 병에 강합니다. 60cm 주니까 확실히 병에 강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웬만큼 이게요, 요렇게 30cm씩 밀집돼 가지고 심는 것보다 수확량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골에다가 2개를 심죠. 2개 심는 것보다 1개 심는 게 더 수확량 많아요. 그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해보니까. 그래, 지금 고추를 무슨 농약을 안 치고 키우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전부 지금 면단위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키울 수 있습니다. 그 농약 안 치고 봄배추를 키워내면 고추는 식은 죽먹기입니다. 봄배추는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이장님이 한 번씩 죽었는가 살았는가 한번 올라와 보거든요. 산에, 우리 농장에. 왜냐하면 한 번 농장에 들어오면 안 나가니까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한번 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 오셔가지고 죽었나 살았나 이러면서 오셨더라고. 이제 그 배추를 보더니 비료 쳤지 이러는 거예요. 비료. 근데 아이고 그 농자재 같이 사러 가놓고 왜 그래요? 아 맞지 하면서, 비료 안 치고 저리 되나? 이러면서 그 해저 추출물하고 그 5만 걸 다 집어넣는데 와 그게 좋긴 좋은갑다 하면서 그러시거든요. 비료 쓰기 싫으신 분들은 제가 다 올려놨거든요. 앞 영상에 토마토밭 장만할 때 하는 거, 그거 잘 골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성분도 저기에 있고 또 다른 데 또 있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상충되지 않게,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잘 골라 가지고 사용하면 비료 치는 거 잽도 안 됩니다. 맛도 좋고요. 비료 잘 자라고. 아무래도 뭐 천연에서 나온 게 그 맛을 더 내지 않겠어요? 해조 추출물 누가 그거 잘 안 넣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 배추를 키워낼 수 있으면 고추는 정말 쉽습니다. 배추는 진짜 어려워요. 이제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힘듭니다. 그래, 요번 우리 이장님이 내 두포기 예약이다 이러면서 그러시던데 우리 배추 비싼데,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도 이런 배추 없다 이러면서 그 두포기 예약하고 가셨는데, 뭐 배추가 클 것 같아요. 나중에 또 한번 찍어 올릴 텐데, 그게 키워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개미 퇴치를 해야 되거든요. 개미. 요 바짝만 할 때 요 개미가, 지금 내가 빵하고 이렇게 붕산하고 섞어 가지고 설탕하고 섞어 가지고 하면 줬는데, 요 개미가 돌아다녀요 지금. 전에는 이 바짝만 할 때는 버글버글 했는데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또 요 빵 만들어 갖고 이 개미 밥 줬거든요. 그 많이 줄었어요.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한 99% 정도는 줄었습니다. 한 몇 마리만 돌아다니, 여기에 버글버글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마리 보이거든. 그러니까 요 빵 만드는 것도 또 한번 올릴게요. 근데 이거 개미를 퇴치를 안 하면요, 개미가 바이러스를 밟아 가지고 고추에 옮깁니다. 그러니까 개미 퇴치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니모일, 할미꽃 뿌리 우린물, 고삼 우린물 요렇게 해갖고 치면요, 개미가 상당히 또 많이 없어져요. 그게 효과가 확실합니다. 그거는 제가 땅 소독한다고 치니까 개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다가 또 허리 아프면요, 저쪽에 이제 밭을 안 다듬었거든요. 그럼 또 이거 다듬고 이제 그러면 다 해갖고 다 섞어놨어요. 미니 갈리기로. 미니 갈리기는 흙 섞어주는 것만 쓰는 거죠. 섞어놓고 이거 이제 다듬어 가지고 반반하게 이제 덮고
또 요거 하다가 요거 하면 또 이 허리가 아파요. 그럼 또 저걸 하는 거죠. 저걸 하면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또 물을 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꾸 근육을 바꿔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 가지만 계속 하면 골병 듭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오래 안 합니다. 천천히 혼자 있으니까 뭐 지금도 거의 뭐 한 달째, 한 달 안 됐나? 아무튼 엄청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 집에 갔는지. 혼자 있으면 한 가지에 몰두해 갖고 막 이렇게 쏠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몸이 골병듭니다. 그래서 자꾸 바꿔 가지고 근육을 바꿔서 써야 됩니다. 예, 텃밭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제가 이거 경운 안 했거든요. 경운 안 하고. 흙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미생물 많이 주고 그러면 경운할 필요 없어요. 거름 주고 섞어만 줘도 돼요. 골은 작년에 타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훨씬 수월타 이거죠. 그리고 제초 매트 조금 비싸도 제초 매트로 해놓으면 이거 5년 가거든요. 5년. 그러니까 오히려 비닐보다 더 싸요. 그러니까 제초 매트 장만해 가지고 저처럼 중간에 이렇게 비우면 되겠죠. 비우고 날라갈 핀 꼽으면, 여기에 핀 꼽아놨잖아요. 여기 핀 꼽아놨는데, 핀 꼽으면 날라가니까 중간에 철사로 이렇게 묶어 놓는 거죠. 중간중간에 곳곳에. 그러면 안 날아갑니다. 이거 태풍이 와도 안 날아갔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요렇게 하시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 텃밭 하는데 맨날 밭 갈고 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래갖고 한 몇 년만 미생물, 1, 2년만 미생물 줘보세요. 땅 엄청 부드러워집니다. 경운할 필요 전혀 없어요. 손으로 막 해도 돼요. 손으로. 근데 저처럼 미니 갈리기 해갖고 위에 거름 주고 섞어주는 것만 하면 정말 일이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요. 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 거름은요, 토마토밭 그 거름 작업할 때 그거하고 똑같이 좋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좀 있으면 퇴비차까지 들어가면 뭐 해조 추출물, 랑베나이트, 부식산, 그 다음에 천매암, 뭐 아무튼 천연에서 나오는 거는 다 집어넣었어요. 엄청 맛있을 겁니다. 아마 자라기도 엄청 잘 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어쩌지? 실패 안 할 겁니다. 작년에 비 50일 동안 계속 와도 살아남았는데, 올해는 그 고추를 좀 많이 심었거든요. 작년에 모자라 가지고, 아니 가격이 비싼데도 모자랐어요. 참네. 우리 거는 조금 사 먹고 그랬는데요. 왜냐면 미리 그 집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다행히 팔로 걱정이 없는 게, 주변에서는 이제 그 할머니들이 많이 미리 예약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제가 해봤자 요번에도 800포기 심습니다. 땡초 200포기, 일반 고추 600포기, 800포기 심는데요. 그래갖고 뭐 얼마 나오겠습니까? 아무래도 유기농으로 하면 수확량이 작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데 한 개씩 심잖아요. 또 넓이도 엄청 남들 2배로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아무래도 작죠. 그런데도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또 안에 내용물도 비싼 게 고가들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남는지 안 남는지도 몰라요. 지금 계산 안 해봤어요. 머리 아파가지고. 그런데 할머니들이 예약을 많이 해주세요. 드셔보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저도 지나가다가 얼핏 들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우리 고추 드시는 할머니가 옆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저런 얼치기가 짓는 게 진짜다. 저 조금만 시간 지나면 저거 잔머리 쓴다면서, 지금이 진짜다면서. 옆 사람 보고 니도 해라 이러면서 이래서더라고. 아닙니다. 제가 이 땅 만드는데 지금 6년째 농약 비료 일체 안 들어왔습니다. 땅 만든다고. 그런데 6년을 갖다가 이 짓을 했는데 돈만 갖다 부었죠. 여기다가
포크레인으로 1m씩 다 뒤집었어요. 땅을. 포크레인 비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농약 비료 치겠어요? 절대로 안 치죠. 이게 완전히 보물 같은 흙입니다, 이게. 6년 동안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농약 비료를 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꼭 말씀을 그 얼치기 얼치기 계속 얼치기라도 계속 농약 비료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먼지 나고 이러면 내가 다 섭취하는데 그걸 갖다가 왜 우리 이장님도 그 이 일정 부분을 유기농으로 짓겠다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약 칠 때 위협감을 많이 느낀다면서 그래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가 저한테 퇴비차도 얻어가시고 또 미생물 배양액도 얻어가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거든요. 시골에 심심하니까 또 그 돼지국밥 이런 거 잘 못 먹거든요. 그런데 가게가 잘 없으니까 멀리 가야 되니까 혼자 가기 뭐 하니까 돼지국밥 먹으러 갈래 하면서 한 번씩 오십니다. 그래 이제 그 한다고 이제 그 이장님도 이렇게 해볼 거라고 막 물어보고 그러신다고요. 좀 열려 있습니다, 이장님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퀴 하면서 콧방귀 끼고 막 그러거든요. 무슨 고추를 농약도 안 치고 고추를 키워 하면서 랑베나이트 뭐 보식산 뭐 천매암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무슨 달나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봐요, 사람을. 아닙니다. 그런 거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저 식물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먹는 그 텃밭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은 텃밭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옆에 농약을 쳐도요, 자기 고래만 농약 치지 마시고 해보세요. 됩니다. 그래 오히려 할미꽃 뿌리오리물 뭐 이런 게 니모일 같은 게 그게 농약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 이제 오늘도 이제 저거 다 심고 또 저거 장만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언제 다 하지?